우리 지금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죠. 얘를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 두 개가 생기고요. 요거는 뭐라고 바꿀 거냐면 1이라고 바꾸고 얘는 2라고 바꾸죠. 뭐 하나는 1, 하나는 2. 하나는 1, 하나는 2.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1번 소스를 가볼게요. 1번 소스. 1번 소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본 소스 나왔죠. 그랬죠? 일본 소스에 나와 있는 그 7번서부터 36번까지 있죠? 스타일이야. 그냥 이렇게 할까? 여기 8번서부터 35번까지. 예. 그러니까 스타일 안에 있는 것만 예,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새로 하나 만들죠. 보통 문서로. 예. 잘라내기 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새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새 파일. 누르시면 보통 문서라고 나올 거예요. 보통 문서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얘를 저장할 겁니다. 뭐로 저장할 거냐면은 1이라고 1.css라고 저장할 겁니다. UTF-8로 하세요. 인코딩은 UTF-8로 1.css라고 하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8을 잘라내서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8번 라인서부터 스타일 안에 있는 거 네. 여기서부터 35번 라인까지가 스타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예, 얘를 잘라내기 해서 35번까지요? 예, 잘라내기 하면 속이 텅 빈 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잘라진 거를 새 파일 만들기 가서 8부터 35까지 잘라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7 스타일하고 슬래시 스타일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잘라내기 하고 나면 네. 예, 그러면 여기 새로 보통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 어디 가서 여기 제일 위에 네. 보통 문서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내용이 들어가죠. 보통 문서 하면 아무것도 안 뜨는데 예, 예, 일반 메모장처럼 뜨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보통 문서 말고 다른 거 눌러버리면 막 이런 게 뜨니까 또 다 지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 하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누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1.css 라고 쓰시고 인코딩은 UTF-8로 하세요. UTF-8 UTF-8로 저장하세요. 그럼 하나 저장됐고요. 다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UTF가 있지? 여기 인코딩에 보시면 있잖아요. 안시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다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 2.css 하나 더 만드세요. 2.css 만드세요. 복사. 선생님 그럼 1점 지금 제가 이제 그 에디터를 다 닫았는데 아까 EX01이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붙였죠. 그리고 1.html에 가서 우리가 뭐 했냐면은 아까 스타일 영역을 지워버렸죠. 잘라내기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저장하셔야 되고 얘는 저장하셔야 되고 2.html도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타일 영역이 살아있을 거예요. 얘도 지워버리세요. 얘는 지우셔도 돼요. 저장하시면 돼요. 이를 지워요? 이 HTML을 지워요? 아니 1.html하고 2.html 같은 거잖아요.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 네.
그러면 1.html 속에 들어있는 아까 스타일 영역만 따로 잘라내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1.css 만들고 그걸 다시 새 이름으로 2.css 만들었죠. 네. 그러면 1.html도 있었단 말이에요. 2.html 2점. 얘도 여시면 똑같이 스타일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삭제해 버리시면 된다고, 스타일 영역을. 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문서는 1HTML과 2HTML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HTML 영역 속에 있는 스타일 영역만 따로 잘라내게 해서 1.CSS가 만들어졌고, 또 2HTML 영역에 들어있는 스타일 영역만 잘라서 2.CSS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HTML 속에다가 스타일을 다 집어넣어 놓고 작업했지 않습니까? 얘를 분리시켰다 이거죠. CSS는 따로,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역 따로 만들고 HTML 따로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1.html에 가서 스타일이 없으니까 얘를 실행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얘를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소스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div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div 사이에다가 2.html로 가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원래는 아까 파란 색깔 나온 거죠? 원래는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건데 CS 영역을 다 스타일 영역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스타일을 빼버리니까는 예,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박스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네. 여기는 바디 안에 아무것도 요것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얘 저장하고 잠깐만요. 1.html 2.html로 가기라고 쓰고 그래서 그러면 2.html 안에는 1.html로 가기라고 하나 더 써놔야 되겠지. 선생님 아까 2.html로 가기 이거 저장하는 거예요? 예. 저장 어디다 해? 그냥 거기다 해요? 지금 문서가 여기 하나 생겨 있죠. 이게 지금 얘는 1.html이에요. 얘는 1.html 문서인데 1.html에서 뭐를 클릭하면 2.html로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그럼 2.html에는 1.html로 또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네. 예. 그래서 2. 그거 열어가지고 다시 또 쓰라고요 거기다? 예. 1.html로 가게?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보기 싫으니까 보세요. 2.html 2 앞에 넣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죠. 이렇게 div를 이렇게 줄을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쓸 겁니다. p라고 쓰고요. 여기 네이버로 가기 이렇게 하나 만들자고.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조금. 그러면 1.html에서 저거 쓰고 저렇게 내려가라고요? 자, 보세요. 1.html 문서 안에는 2.html로 가기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하나는 네이버로 가기 하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HTML, 2.html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1.html로 가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기를 하나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각각 다 저장하세요. 저장 작업 실패,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죠? 요렇게요. 전 일부러 가려놨는데 안 보여요. 가려놨거든요. 요렇게.
화면을 제가 좀 가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얘를 이렇게 펼쳐놓지 않고 가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자, 그러면 1.html에 가서 다 작업을 저장했지 않습니까? 예, 작업을 했는데 얘가 지금 UTF-8로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얘가 UTF-8로 저장이 안 돼 있거든요. 1.html도 그렇고 2.html도 그렇고. 그럼 얘를 다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 ANSI로 하지 말고 UTF-8로 다 저장을 하세요. UTF-8로 저장하면 되고.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실행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html 실행은 뭐로 나올까요? 당연히 얘는 이렇게 나오고 쟤는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왔지 뭐. 얘가 1이고 얘가 2야. 자, 보세요. 나는 1.html입니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예.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나는 2.html입니다. 고칠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 번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하나는 1.html이고 하나는 2.html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얘를 클릭하면 일로 가야 되고 얘를 누르면 얘가 2.html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html로 가야 되겠죠. 근데 백날 눌러도 네이버도 안 가잖아요. 왜? 가라는 명령을 안 걸었잖아. 그럼 1.html로 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얘를 링크를 걸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글씨만 쓴 거야. 글씨만. 마크업만 했다고. 하이퍼 리퍼런스를 안 했다고. 여기다가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거예요.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제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여.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슬래시 A가 와야 돼요. A로 시작했으니까 슬래시 A로 닫아야지. 이렇게. P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P로 닫아야 되는 것처럼 A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A로 막아야 돼요. 여기가 한동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를 저장하고 얘를 저장해서 한번 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응? 2.html에 걸렸네? 2.html에 걸려버렸네. 여기. 자, 이제 링크 걸렸어요.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보세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반응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 연습만 한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끔 걸려있는 거지. 걸려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돼 있다? 눌러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를 했기 때문에? 샵을 썼기 때문에. 근데 1.html로 가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1.html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럼 1.html로 가려는 거를 클릭을 하면 1.html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이제 저장하시고 다시 가서 보세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일로 갔네. 그렇죠? 아까는 2였는데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죠? 간 거예요. 이렇게 바꾸세요. 얘는
네이버 다음으로 가는 거죠? 얘는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주소가 뭐가 되죠? www.다음.net 이거 맞죠? 이렇게만 쓰면 안 가요.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고 아까 1.html도 1. 아까 제가 2.html에다가 1로 가게끔 명령을 걸었잖아요. 이것처럼 1.html도 바꾸세요. 여기다가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여기다가 슬래시 a 이렇게 쓰고 얘는 2.html로 가는 거고 얘는 http://www.naver.com으로 가게끔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2.html은 다음으로 가게끔 하면 되고 1.html은 네이버로 가게끔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게끔 할 자, 얘를 지금 작동을 시키면 보세요. 나는 1.html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2.html입니다. 제가 따로따로 써놨는데 2.html로 가기를 누르면 이제 2로 가는 거고 얘는 누르면 어디로 가요? 1로 가겠지. 2로 갈았다 1로 갈았다 가면 갈 거 아닙니까? 네이버로 가네요. 네이버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 다음으로 가면 다음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막 가면 안 돼 이게. 막가파야 이러면 아까라고요? 막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누르면 가게끔 해놨으니까 가겠죠 당연히 가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1.html에 가서 2.html에 가서 하나는 1로 가라 하나는 2로 가라 뭐 다음으로 가라 네이버로 가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좀 붙여볼게요. 이렇게 네이버로 갈 때 자 보세요. 먼저 한번 답을 봅시다. 네이버로 가면 내 문서는 어디 갔어요? 내 건 어디 갔어? 내 화면은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네이버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2로 가라 그러면 2로 가면 돼. 여기는 회사 소개고 이걸 누르면 내 소개고 이걸 누르면 뭐 상품 소개고 그러면 자기 화면에서 움직이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걸 누르면 딴 데로 가야 되잖아. 딴 데로 가는데 내 거는 사라졌잖아. 내 화면은. 그래서 다른 창에 떠야 돼. 다른 창에 떠야 돼. 이때 여기다가 타겟은 타겟 밑줄 블랭크 타겟은 밑줄 블랭크라고 쓰면 항상 새로운 창에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타겟은 A라고 쓸 거예요. 타겟은 A. 자, 네이버로 가기를 제가 2개 더 만들었어요. 타겟은 밑줄 브랭크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여기 제가 여기다 쓸게. 새 창에 열려라 하는 뜻으로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 A라는 창에 열리게끔 해놨어요. A라는 창에 열리게 해놓은 거예요. A라는 창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A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저장하고 2.html에 가서 이것도 A라는 창에 가게끔 만들고 이거는 새 창에 만들게 할 거예요. 새 창에.
여긴 뭐라고 썼죠? 아까 타겟은 A라고 썼고, 얘는 타겟은 밑줄 블랭크라고 썼죠. 그렇죠? 여러분도 고치세요. 여러분도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타겟 A라고 썼고요. 하나는 타겟 밑줄 브랭크라고 썼어요. 언더스코어 브랭크라 그러죠. 각각 다 저장하시는 겁니다. 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내 창이 사라지고 네이버로 가는 거죠. 이걸 누르면 뭐죠? 자, 네이버가 열렸어요. 이제 또 눌러볼게요. 네이버가 또 열렸어요. 네이버 누르면 새 창이 계속 열리죠? 계속 열려요. 자, 네이버 가기 A 눌러볼게요. 이렇게 또 눌러볼게요. 그 자리 열리네?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게 1이죠? 2를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 1이고요. 이건 1이고 이거는 2예요. 자, 2번에서 다음을 가면 어떻게 되죠? 다음이 또 열리죠? 새 창이 열렸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얘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뭐 꼬여있다. A라는 창으로 열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A였죠, 아까요. 여기 A가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1하고 2하고 실행을 해요. 지금요. 그러면 네이버 가기 누르면 어차피 A라는 창이 없으니까 새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A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좀 이상하게 되네. 여기 이쪽에 열려야 되거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 이건 맞죠? 맞죠? 여기서 A를 누르면 A가 새로 열리고요. 이걸 누르면 여기 열렸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다음이죠? 다음은 얘가 열은 거죠? 네이버 열어볼게요. 네이버 여기서 열렸죠? 이제 다음 눌러볼게요. 여기 네이버 자리에 다음이 열렸죠? 그 자리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새 창이니까 항상 누를 때마다 새로 열려요. 항상 새로 열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새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A라는 창으로 열려라 그랬잖아요. A라는 창. A라는 창이 없을 때는 그냥 열려요. A라는 창이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A창이 열리라 그랬죠? 네이버요. 다음 자리가 A였잖아, 아까. 아까 소스를 볼 때 A라는 곳에 열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연 놈이 A야. 처음에 열어놓은 게 A라고. 그 다음에 열어내는 뭐라 그래? 나도 A에 열릴 거야, 이거야. 나 요 자리에 열릴 거야, 요 자리. 그랬더니 서로 실행할 때마다 너 A에 열린 거라고? 그러면 나도 거기 열긴 건데? 그러면 거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창에 열리게 하고 싶으면 이름을 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근데 크롬에서는 지금 현재 그게 안 먹죠? 안 먹고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새 창에 여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구조상에서 화면이다. 만약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 얘를 누르면 이 창이 열려야 되고 요거 누르면 이 창이 열려야 되고 같은 창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같은 창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소스 보기를 보시면은 타겟이 여기 타겟이 있잖아요. HTML 있잖아요. 근데 타겟이 없죠? 타겟이 없으면 자기 창에 열리는 거예요. 타겟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포털 사이트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소스가 어떻게 되나 보면
여기 타겟이 밑줄 브레이크라고 돼 있죠? 예, 예. 세청. 예. 예. 그러니까는 여기 카페를 누르면 여기 카페를 누르면은 카페가 새로 열리고요. 페이스북 누르면 페이스북 새로 열리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새 창이 열려요. 그렇죠. 새로운 창이 또 열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같은 창이 열어주면 좋은데 그러면 타겟을 뭐라고 써야 될까? 얘는 카페라고 타겟을 카페라고 써야 되고 얘는 페이스북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트위터라고 써야 되고 유튜브라고 써야 되고 이름을 따로따로 주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밑줄 브레이크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 각각 새 창이 열리고 다 보기 싫으면 닫으시면 되잖아요. 취소 버튼 누르면 사라지니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해요. 모바일에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본래 홈페이지에는 자, 요거 홍보학 누르면 여기 열렸죠? 얘 누르면 여기 열렸죠? 이거 눌러도 여기 열렸죠? 여기 눌러도 여기 열렸죠? 다른 거 누르면 산 창이 열렸죠? 새 창이 열리고 이거 누르면 또 새 창이 열렸죠? 다시 반응형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새 창이 계속 열리죠, 이거는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 밑에 열리죠? 밑에 열리죠. 이거는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프레임 소스를 보면은 소스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제가요. 나눠놨고 어떻게 나눠놨냐면은 뭐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뭐가 좀 이건 아니라. 보는 자체가 어렵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만들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제가 나눠놨어요. 뭐로 나눠놨냐면은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소스를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나눠놓고 쓰지는 않아요. 요즘은요. 요즘은 나눠놓고 쓰지 않는데, 자, 이렇게 썼어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실행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로우니까 뭐죠? 줄이죠, 줄. 줄이죠, 줄. 칼럼이 칸이잖아요. 그렇죠? 위에를 70으로 두겠다. 어디가 70? 요 높이. 요 높이를, 그러니까 환영합니다서부터 프로그램 요 줄 있잖아요. 세 줄. 이 세 줄. 그거를 70으로 두고 밑에는 나머지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보더 테두리 선을 없앴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위하고 아래로 나눠놨잖아요. 지금요. 위는 menu.html이 열릴 겁니다. 여기는 menu.html이라는 파일이 들어와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는 host.html이 열릴 겁니다. 얘 이름은 body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여기는 탑이고 여기는 body가 그러니까 여기가 탑이고 여기가 body예요.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명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겟이 body. 그러니까는 얘를 누르면 무조건 body 열려라 이거야. body 열려라. 바디 열리게끔 명령을 걸어놨어요. 어디 갔어? 여기.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열리게 하려면 밑줄 브레이크로 가라. 관리자는 누구일까요? 바디 열려라. 바디는 어디다? 아까 거기가 바디였죠? 아래가 바디였죠? 새 창이 열려라 그러면 밑줄 브레이크를 열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공부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방은 어디 열려라? 바디 열려라. 페이스북 어디 열려라? 새 창이 열려라. 하고 명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어떤 걸 누르면 새 창이 밑에 열리고 어떤 걸 누르면 새 창으로 열리고 이렇게 타겟을 다 따로따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 창을 쪼개놨잖아요. 위하고 아래를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위는 70만큼 보여주고 나머지를 보여라 하는 건데 이거를 위에 쪼개고 아래를 또 좌우로 쪼갤 수도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 그래.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뭐 이런 덩어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을 쪼개는 게 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HTML5에서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고. 근데 이것이 어디에 가면은 그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작동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기 창이 열릴 건지 새 창이 열릴 건지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이쁘죠? 안 이쁘잖아. 지금 문서가 글자만 있지. 우리 예전에 여기서 박스 같은 거 막 칠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좀 꾸며볼라 그래요. 꾸며볼라 그래.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여기다가 뭐 빨갛게 나오든 노랗게 나오든 한번 나오게 해보자 하는 거죠. 됐습니다. 아까 1.css 만든 거 있고 2.css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다큐멘트라고 써있죠. 이게 1.html인데 여기다가 다큐멘트라고 쓰지 말고 1.html로 바꿔보죠. 뭐 이렇게 타이틀을.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실행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1.html로 나오죠. 여기 1.html로 나왔네. 그렇죠.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줘야지. 다큐멘트가 뭐야? 다큐멘트라고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가 내가 뭐 주인장 소개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주인장 소개라고 쓰면은 여기 주인장 소개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야지. 그게 타이틀이에요. 그 타이틀 잘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잘 따라서 쓰세요. 1.html 하는 거죠? 예, 1.html에다가 그 타이틀 밑에다가 엔터 한번 쳐가지고요. 주인장 소개? 링크, 릴은,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 하이퍼 리퍼런스는 1.css. 급하시면요 이것만 쓰셔도 돼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안 쓰셔도 급한 대로 돌아가요. 예. 진짜 안 왔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왜 안 하지? 자, 보세요. 텍스트. 이제 변했죠, 그렇죠? 아, 예. 별로. 텍스트.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 타입은 CSS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파일의 이름은 1.css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스타일 시트. 예. 잘 모르시면은요, 페이지 넘기시면 뒤쪽에 가면 그 링크릴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베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링크 뜻이 뭐예요? 135쪽인가 가보시면은 거기에 그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링크릴을 해갖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하이퍼 리퍼런스. 134페이지에도 보면 그 소스 중에 중간에 보면 타이틀 밑에다가 링크릴 해갖고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거 있죠. 링크릴은 숏컷 아이콘 숏컷 아이콘 해가지고 하이퍼 리퍼런스에서 페이보릿 아이콘 돼 있는 거 있고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링크릴에 애플터치 아이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조금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번 1.html에다가 얘를 쓰고 저장을 했죠. 그 얘를 다시 안 되는 거 뭐예요?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왜? 따로 이렇게 딱 저장해놓고 책에 있으니까 책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HTML에 있는 거 2 HTML을 또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html에는 링크릴 해갖고 스타일 집어넣었죠? 네. 링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인장 소개라고 제가 해놨고, 여기는 상품 소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1하고 2하고 이름은 그대로 유지해놨는데, 실행을 시켜보면은, 주인장 소개 1이라고 돼 있고, 2로 가면 상품 소개, 안 되나. 저장을 안 했나요? 저장하고, 네, 상품 소개 떴죠? 1로 가니까는 1은 꾸며졌고요. 2로 가면 안 꾸며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하고 2번만 고쳐야 되겠죠. 1번도 2.html도 똑같이 얘처럼 빨간색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1.html에 있는 이 링크를 있잖아요. 얘를 2.html 밑에다가 넣어주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로 가면 2도 빨갛게 나오는 거죠. 1도 빨갛게 나오고 2도 빨갛게 나왔어요. 근데 빨간 게 싫어. 난 노랗게 하고 싶어. 이게 지금 보세요. 상품의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체 창으로 해놓으면 이제 저 빨갛게 나오는데 그게 1.css죠? 여기 지금 1.css를 꾸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1.css를 다시 한번 에디터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노랗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FF0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나? 노랗게 됐죠. 여기 1.css를 에디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저 끄트머리가 이제 1024 이상 되면은 색깔을 배경을 노랗게 바꾸겠다라고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고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html에 요 링크 릴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2.html에도 그대로 붙이면 그대로 같은 예, 색이 나온다고. 똑같이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html은 노랗게 나오고 2.html도 노랗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1.html은 노랗게 만들고 싶고 2.html은 파랗게 만들고 싶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css 영역을 얘를 00ff로 바꿔보죠. 뭐 2.html을 2.css를 1.css를 여기를 다시 00ff 이게 뭔 색깔인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2.html은 CSS 1번 가져오는 게 아니라 2번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2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지. 2.css로 가져와라 하면 되고 00 뭐예요? FF 00ff 자 2.css는 아까는 FFFF00이었는데 이번엔 00FFFF 그럼 색깔이 바뀌겠죠. 그럼 2.html은 똑같이 1.css를 가져오면 노란색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2 고친 거 그 2.css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다 저장하고 이제 보세요. 1로 가면은 노란색이고 2로 가면은 파란색으로 갔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갔네. 서로 다르게 갔죠, 이제는요. 이런 식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CSS만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면 내 소개는 파랗게 나오고 상품 소개는 노랗게 나오고 이러면 안 돼, 사실은.
그러면 안 이쁘지. 다 노라면 노랗고 다 파라면 파랗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은 CSS만 꾸미는 연습을 하는 거는 해본 거고, 사실 얘가 이제 일로 돌아가면 얘도 노랗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1.CSS에 가서 화면이 넓을 때는 어떻게, 화면이 중간일 때는 어떻게, 화면이 넓으면 어떻게 해서 색깔을 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HTML 문서는 두 개죠. 1.html, 2.html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100개로 늘어나다 하더라도 CSS 하나만 고쳐주면 100개의 문서가 다 동일한 색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 책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스타일이. 이 스타일을 우리가 잘라가지고 따로 저장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노란색으로 바꾸려면 다 노랑으로 바꿔야죠. 100개 문서를. HTML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럼 다 바꿔야 되거든. 100번을.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CSS로만 연결을 해주면, CSS로만 연결해주고 링크를 걸어주면은 그 CSS 한 번만 고쳐주면 나머지 100개 문서는 자동으로 다 색깔이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HTML 바디 영역에다가 목수가 문짝을 만들겠다라고 쓰면 문짝이 만들어지는 거고, 디자이너가 CSS에서 색깔을 꾸미면 동일한 색깔로 가겠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마크업 따로, 그 다음에 디자인 따로, 따로따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나간다 이거예요. 모든 문서가 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한 거지만, 80페이지.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지금, 띄어쓰기 주의하라고 써 있어요. 띄어쓰기. 아까 여기서도 이런 거. 얘를 붙여놔 버리면 하나로 인식해 버리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요.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 띄어쓰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눈을 한 번 더 써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기계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CSS 영역 안에 스타일도 보면 사실 스타일이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이건 안 이뻐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칸 떼요. 탭키 눌러주면 그럼 마음대로 역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위에서 그냥 쭉 왼쪽에다 붙였었죠. 네. 얘는 구조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ID 값이 얘는 높이를 얼마로 하고 간격은 얼마큼, 여백을 얼마큼 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0 픽셀 이하일 때는 위드를 얼마를 주고 백그라운드를 얼마를 주고, 그러니까 요 대괄호 열은 거에 대한 소괄호가 여기 있고, 이 대괄호 열은 대괄호는 여기 있고, 여는 거 닫는 거 따로 구조적으로 좀 보여주자 이거지. 그리고 wid라고 하는 값을 쓰고 콜론을 쓰는 거예요. with 값은 뭐다 라는 거지. 그리고 꼭 세미콜론을 써서 마무리를 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로 써버렸죠 지금요. 제가요 하나로 썼잖아요. 지금요 하나로 계속 하나로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하나로 썼잖아. 여기까지 써버릴까요? 여기까지? 이름 하나죠? 그래도 작동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작동이 되는데 보는 사람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진값을 이렇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랩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렇게 여기서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값이 달라지는 거죠. 세미콜론에서 바뀌는 겁니다. 세미콜론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 뜯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뜯어 놓으면 보기 좋은 거는 있는데 남들이 보면 휙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다 이거를 한 줄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배포를 해요. 모습이 그럼 사람들 헷갈리라고. 정신사나워지라고. 모습이 노력하라고.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가서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는데 골든 보라. 예. 여기 있는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부록이라든지 여기 소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소스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붙였어. 다 하나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게 좀 자바 언어예요? 아니 자바 아니에요. 우리 HTML 배우는 거예요. 이건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걸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보기 헷갈리라고. 알아서 보라 이거지. 알아서 보라 이거지. 예. 이거는 메시지고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건 써놓고 MIT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은 정신 없겠지만은 개발자들은 그렇게만 개발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돌아가겠죠. 알아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수월하죠. 우리가 볼 때 수월하고. 선생님 여기 밑에 칸은 떨어져도 상관없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거요. 네. 이게 동네가 떨어졌잖아요.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다르니까 한 줄을 떨어뜨리는 게 좋지. 이거를 아까처럼 계속 붙여놔도 이상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사이에 콜론이 껴 있고요. 그 위드 값은 30%,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 끝날 땐 세미콜론으로 막아주는. 그건 책 앞부분에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셔서 그렇잖아. 공부하셔야 돼. 자,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우와, 스타일 부분 들어있죠?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 한번 열어보죠.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이거는 완성 03에 첫째 마당 3장에 완성해 보면 0131에 01이라고 031이는데 이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게 소스가 이렇게 이건 다 같이 지어놨잖아. 사실은 이 스타일만 따로 만들어서 뭐 .css로 고쳐줘야 되고 저장을 따로 해주는 게 좋은데 얘는 하나로 그냥 완성해버리고 마는 거니까 따로 보관하면 또 정신없죠. 그래서 하나로 쓴 것 같고, 잣을 보세요. div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랩이라는 엄마가 계시는데 오형제를 갖고 있어. 오형제를 갖고 있고요. div는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쪼갠 이유는 보시기 쉬우라고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연속으로 이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랩이라고 되어 있는 샵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샵은 id 값을 지정해 준 애는 샵을 쓴다 그랬죠. 얘는 선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꾸밀 때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랩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id 값을 써라. 이걸 점으로 쓰면 얘는 클래스가 되는 거니까 안 돼요. 자, 위들은 90%로 쓰고 여백은 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테두리선은 4픽셀로 주고, 솔리드 실선으로 해라 이거야. 두 줄도 아니고 점선도 아니고 실선으로 해라 이거야. 그리고 000은 뭐예요? 0000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검정이죠. FF가 흰색이니까 얘는 검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div가 나왔어요. div가 아까 그 밑에 있었던 오형제 얘들이 div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인라인 블럭이래.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은 뭘까? 인라인은 뭐야? 한 줄로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트가 100픽셀이래. 100픽셀. 100을 준대. 높이를. 첫째 아들은 first child가 첫째라는 뜻입니다. nth child 2, nth child 셋, nth child 넷, nth child 5 써도 되는데 last child는 막둥이에요.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얘랑 같은 거예요. 첫째 애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첫째 애를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째는 first child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5라고 써도 다섯째죠? 다섯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막둥이란 뜻이에요. 5를 쓰면 다섯째고 child는 막둥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겠죠. 색깔이 다 달라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스트 차일드라는 게. 라스트 차일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애. 뜻을 갖다가 얘가 인지한다는 얘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nth 차일드하고 다섯째라고 해도 다섯째는 되겠죠. 근데 어차피 개수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first child는 첫째고 last child는 막둥이니까 아예 절대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1, 2, 3, 4 번호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서 div가 밑에 5개 있으니까 예. 밑에 5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6개 있으면 6개 있는 거고? 6개 있으면 다섯 번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여섯째지. 만약에 차일드가 여기 div가 100개가 있으면 얘는 100번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둥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게요. 둘레 5개는 나오겠네. 5개 나왔어요? 근데 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5개로 나오네. 다섯 개 나왔어요? 아니 근데 왜 오른쪽에 틀리게 보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나와요? 저희는 그냥 똑같이 그 5개가 쭉 나와요? 예, 5개 쭉. 5개 다 나와요? 예, 저는 공간이 안 되니까 안 나오죠. 전 공간이 안 나왔다고 지금. 이거 해상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여러분 크게 보세요라고 해서 해상도를 제가 했잖아요. 얘 해상도를 높여놓으면 글자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화면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와요. 저도. 근데 이 너비를 조절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비를 조절해 보시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볼게요. 높이는 100픽셀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예, 100픽셀이니까 뭐 딱 맞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은 서로 다르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첫째는 무슨 색깔, 둘째는 무슨 색깔 해서 다섯째 무슨 색깔 해갖고 막둥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쓰냐면 83페이지처럼 바꾸면 이게 지금 화면이 넓어지면 얘가 두 개씩 보이죠? 끝에 거는 하나로 보이고요. 이게 교과서 84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해상도가 낮아서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좌우로 두 개가 보이고 두 개가 보이면 막둥이 하나 남잖아요. 남으니까 걔는 넓게 나오는 건데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이것이 소스를 좀 바꿔볼게요. div를 제가 두 개를 빼버리죠. 뭐 두 개를 빼버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두 개를 빼버리면 다 나오죠. 지금요 다 나왔잖아요. 아까는 5개니까 안 나온 거고요. 여러분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렇게요. 얘를 7개 해보세요. 7개 7개 만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기에 예. 얘를 5번하고 6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라스트는 7개가 막둥이니까 7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div가 7개라면 또 달라지죠. 위드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20%라고 되어 있죠.
20%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나오려나 볼까요? 한번 볼까요? 다 안 나왔죠. 그럼 저는 만약에 이거를 10%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0%로. 다 나오겠지. 근데 화면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해상도에 따라서 여기는 50%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40%로 바꿔볼게요, 저는요. 되잖아요. 40% 됐잖아요. 마지막 거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들어갔으니까 라스트는 무조건 100%라고 했으니까 그럼 40%로 하지 말고 저는 49% 해볼까요? 49% 하니까는 마저 들어갔죠? 두 개 보이죠? 그럼 왜 안 맞을까? 320은 해상도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50%를 하면은 저 화면에서는 50%를 해주면은 지금 화면에 얼마를 쓰라고 돼 있어요? 90% 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도 테두리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50% 넘는다는 거야. 박스 하나가. 그럼 얘를 90%로 하지 말고 80%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 더 안 되겠지? 95%. 95%로 해놓고 참 안 되네. 그러니까 뭐로 해주면 좋을까? 여기를 50% 하지 말고 49%로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애매한 거예요. 계산법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해상도가 넓으면 옆으로 쭉 보이라는 거예요. 개체들을. 해상도가 어정쩡하면은요, 두 개씩 보이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처럼 해상도가 좁으면 어떻게 되나? 위에서 아래로 쭉 나와라 이거죠. 벌써 이게 뭐예요? 반응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색깔로 보여준 거예요. 색깔로. 당연히 단순한 색깔로만 보여준 건데, 이거를 이 안에다 이제 글을 써야지. 여기는 주인장 속에 써야 되고, 여기는 상품 속에 써야 되고, 여기는 뭐 오시는 길 약도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길 딱 누르면 오시는 길 약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해상도가 넓으면 넓은 대로 보이고 좁으면 좁은 대로 보여야 되고 다 보여야 된다는 거지. 자, 85페이지. 지금 84페이지 그림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실습을 하셨으니까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84페이지 그림. 화면의 넓이에 따라서 보이는 내용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두 칸이냐, 한 칸씩 보이느냐, 아니면 쫙 펼쳐서 보이느냐 하는 거죠. 예. 자, 오른쪽에 뷰포트예요. 뷰포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근데 저는 이니셜 스케일을 1로 해놓고요. 미니멈 스케일 1로 해놓고 맥시멈 스케일을 3으로 놓고 이게 5까지 가요. 5까지. 그 다음에 유저 스케일 레벨을 yes로 놓으면은 돼요. 근데 5는 너무 클 것 같아서 저는 제 홈페이지는 3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보시면 확대 축소가 이렇게 손으로 비교가 된다 이거죠. 이니셜 스케일은 1이고요. 만약에 미니멈 스케일을 0.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당기면 줄어든다는 거죠. 손을 양쪽을 펼치면 늘어나는 거고요. 최대 3배까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0.5배까지 줄어들고, 그러나 초기 값은 1이다 이거죠. 근데 보통 1로 놓고, 책에서는 1로 놓고 이거를 no 했단 말이에요. no. 뭐 1인데 yes 하면 뭐 할 거냐고. 비벼지도 않은데. 이거 3이면 yes를 해야 늘어나는 거고 no 하면 땡이죠.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85페이지에 보시면 width가 얼마, height가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이니셜 스케일이 얼마고, 유저 스케일러블이 얼마고, yes고 no고, 최소가 0.25고에 최대가 5.0이래요. 근데 저는 1에서 3까지만 놨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는 안 되죠? 뭐가 됩니까 이게? PC에서 돼요?
이 PC에서 이게 뷰포트가 보여요? 얘를 비빌 수 있냐고. 못 비비잖아. 스마트폰에서 비벼야지. 예. 아, 그럼 이제 스마트폰 사용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제 홈페이지는요, 제 홈페이지를 한번 좀 여러 개를 놓고 볼까요? 여기 있는데, 이거잖아요, 이거요. 제 홈페이지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1.0에서 3.0까지 가 있고, 예, 유저 스크랩을 예스로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해놨지 않습니까? 제 홈페이지는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3이나 4.0은 똑같은 거예요? 예? 3이나 3.0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3.5까지 3.5도 써도 되고 3.7 써도 되고 3.8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예. 비비면 비비는 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그 자료실도 공방도요. 공방도 안에 소스를 보면은 소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어디야? 잠깐만. 페이지 소스 보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왜 타켓 소스가 나오? 페이지 소스, 프레임 소스. 프레임 소스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정보를 넣어놨어요. 어디에다가 어디에 있느냐? 우후후후후후후. 왜 안 보일까? 자, 로그인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패스워드가 틀렸다. 이게 틀렸구나. 예, 여기 보면 관리자 기능이 있는데요. 관리자 기능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메타네이머 뷰포트, 컨텐츠 뷰포트, 위드 디바이스 위드, 이니셜 스케일 1.0, 맥시멈 3.0, 미니멈 1.0, 유저 스크랩을 예스 하고 써놨죠, 아예. 그럼 제 쓰는 모든 이 자료실에, 이 자료실들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면 이 자료실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네, 그걸 다 여기서 제가 세팅한 거죠. 그럼 그거는 모바일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 모바일 때문에. PC에서 상관없잖아요. 화면이 크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크롬 브라우저에는 웹문서를 검사할 수 있는 요소 검사 도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대요. 어디 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소 검사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 버튼으로 요소 검사. 이거를 F12번 누르면은요. F12번 누르면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헤드 영역이 있고요. 바디 영역이 보이는데 헤드 영역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이렇게 가리켜 있어요? 이렇게 가리켜 있어요? 옆을 가리켜 있는 거는 누르면 펼쳐져요. 밑으로요. 바디도 옆으로 돼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펼친다는 뜻이에요. 또 DIV도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누르면 또 밑으로 펼쳐지고요. 찾으셨어요? 자, 그럼 바디 영역 가보세요. 바디 영역. 바디 영역에 div 태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네. 그럼 마우스로 거기 보면 div가 7개 있어요. 지금 본래는 5개 있었잖아요. 5개 있잖아요. 저는 아까 제가 2개 늘렸지 않습니까? 그 마우스로 첫 번째 div에다 갖다 대고 두 번째 div, 세 번째 div에다 갖다 대면 왼쪽에 색깔이 있는 데가 뭐가 나타날 거예요. DIV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DIV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아까는 갖다 대기만 해봤는데 첫 번째 DIV를 클릭해 보시고 두 번째 DIV를 클릭해 보시고 세 번째 클릭해 보고 네 번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어떤 게 바뀌나?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클릭할 때마다 여기 네 번째니 세 번째니 두 번째니 첫 번째니 하고 여기가 바뀔 거예요. 예, first child 해갖고 거기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누르면 answer child 2 하고 써있고 어쩌고 저쩌고 떠있죠? 그 다음에 옆에 마진도 보일 거예요. 마진도 여기. 자, 제가 이렇게 좀 보세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좁히고 늘리고 있어요. 지금요. 좁히고 늘리니까는 이 화면도 알아서 좌우로 펼쳐지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좁혀놓으면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바짝 줄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지. 1024니까. 근데 여러분 모니터가 만약 1920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더라도 얘가 공간이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공간이. 그러면 얘 다 보이겠지.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갖다 대는 위치가 현재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다 나타나요. 이렇게 요소를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에 돼 있고 하이트가 얼마고 마진 바텀이 얼마고 레프트가 얼마고 라이트가 얼마고 마우스를 갖다 찍으면 RGB 값이 얼마고 여기 나오네. 첫 번째는 RGB가 F457650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뻘겋게 보이는 거 그게 F457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색깔이 여기 보면 RGB 값으로 244에 87에 80이라고 떠요. 두 번째 하늘색처럼 나오는 두 번째 걸 클릭하면은 40B0F9라고 써있는데 여기 64에 176에 249라고 떠요. 이거는 10진수고 이건 16진수고 이건 10진수고 이건 16진수고 여기 16진수 여기 10진수. 그러니까는 편하죠. 세밀하게 좀 볼 때. 또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이버를 실행해 놓고 네이버에 가서 실행해 놓고 F12번 키 누르면은 이 창 떠요. 여기 보면 소스, 이 소스 여기 지금 엘리멘트라고 써 있잖아요. 엘리멘트. 지금 엘리멘트 요소를 보는 건데 보세요. 밑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 바디, div, 랩, div, 스타일 따로, 이벤트 라이센스 따로,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 뭐 돔, 프로퍼티스 이런 거 나와 있죠? div를 눌러보면 div에 뭐라고 써 있고, 뭐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도 뭘 눌러보면 뭐가 이렇게 떠 있고, 엘리멘트 눌러보면 엘리멘트 뭐라고 떠 있고, 여기 돔이라는 말이 나와요. 돔.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하는 쪽인데 여기 보면은 스타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뭐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찾아보는 것들이 있고, 현재 이미지 불러오는 이름은 없죠. 여기야 외부에는 CSS 불러온 것도 없죠. 우리 자체 CSS 불러온 거잖아요. CSS를 불러오도 작업한 거 아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보세요. 얘는 CSS가 여기 지금 all 뭐 여기 엘리멘트 엘리멘트도 따로 있죠? 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지. 여기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지. 예, 이것도 보는 거에 따라서 너비에 따라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색깔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스타일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스타일을 구조적으로 보는 거를 다 여기서 보는. 들어가요? 엘리멘트 네트워크 이런 거. 이거야? F12번. 클릭하고 F12번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본래는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요소 검사하라 그랬죠?
이 요소 검사가 F12번 누르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책은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저도 위아래로 보이는데. 선생님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아래로 되네. 요거. 이건 좌우로 보는 거고, 이거는 뭐야? 캐스케이드로 보는 거고, 따로따로 보는 거고, 얘 따로 쟤 따로 보는 거고. 보이네 뭐 마음대로. 보는 방법을 위아래로 볼 건지 좌우로 볼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된 창으로 볼 건지 보는 기능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의 문서를 보고 남의 홈페이지를 보고 꾸미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F12번 누르면 다 떠요. 남의 거 어떻게 작업했는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좋죠. 소스가 다 뜨는 거예요? 소스도 뜨죠. 오른쪽 누르면 소스 보기 누르면 소스 다 뜨죠. 그 사람 만든 소스 다 떠요. 잘못하면 창피하겠네. 그러니까는 복사해서 붙이면 잘한다니까. 예, 컨트롤 C, 컨트롤 V가 프로그램의 기초예요.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예. 네. 옛날에는 이런 책을 갖다 놓고 죽어라고 외워갖고 코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소스만 또 제공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알맹이만 고치면 되고 메시지만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는 한계가 있고 그걸 예쁘게 다듬으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항상 그 사람은 스타일이 비슷하더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 8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뷰포트가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뷰포트가 만들어졌죠. 여기 지금 이니셜 스케일은 1, 맥시멈 스케일은 3 뭐 이렇게 썼잖아요. 88페이지로 가면은 줌은 1, 미니멈 1, 맥시멈 1, 유저 줌은 줌. 이게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1배 줌으로 갖고 최소 1이고 최대 1인데 최대 5까지 간다니까는 이제 줌 방식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저 스크랩을 yes, no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표준 방식이라는데? 뷰포트는요 사파리가 먼저 개발해서 사용했던 기술이래요. 사파리는 그 애플 거죠? 사파리 브라우저 엔진이 웹킷 방식이래요. 웹킷 방식.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요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 현관 문 있죠. 여기 강의실 문 있잖아요. 저거 만드실 때 나무로 잘라서 만들면 되죠. 나무만 있으면 만드는 거잖아요. 저거를 새로운 거를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저 경칩 있잖아요. 이렇게 경칩이 뭐래? 문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매달려 있는 거. 여기 매달려 있는 애. 경첩인가? 아, 경칩의 경첩. 경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뭐 철물점에 가서 경첩 2개 주세요. 여기 3개, 위에 2개, 아래 하나 사갖고 박으면 되잖아요. 저렇게 툴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웹킷 방식이라고는 웹브라우저 방식이 소스가 있어요. 이거를 불러와서 제작을 한 거야. 얘는 플라스틱 재질이야. 또 어떤 애는 나무 재질이야. 다 달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그 엔진 제작 방식이 달라요. 엔진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롬이 되면 사파리도 되고 사파리가 되면 크롬도 웬만하면 돼요. 왜? 같은 엔진을 쓰거든요. 크롬하고 사파리를. 근데 처음에 사파리가 먼저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사파리는 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HTML5에는 뷰포트가 필요하니까
그래? 뷰포트? 기존에 사파리가 잘 만들었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파리에 있는 이제 이게 사파리 방식이죠. 이게 사파리 방식이야. 그러니까 사파리 방식이니까 크롬도 얘를 이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표준 방식이 있단 말이야. 표준 방식. 이 표준 방식을 쓰면은 이제 어디서 다 먹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빼고 이거 예, 이거를 대신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메타네임 있잖아요. 이거를 스타일로 꾸며 넣는 거죠. 메타네임만. 예, 여기 스타일에다가 여기다 스타일을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스타일은 또 넣어도 되니까 스타일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스타일 만들고 또 만들어도 되니까 여기다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골뱅이 뷰포트 해가지고 위드가 얼마 줌이 얼마 이렇게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두 개가 있으면 돼요. 두 개 쓰시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뷰포터가 있고 그럼 메타네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네? 메타네임 저 바로 안에 있는 거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그건 삭제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언어 인코딩 방식이니까 이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뷰포트만 이 표준 방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메타네임은 이 메타네임 뷰포트라고 하는 얘를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회사에서 뭐를 개발했는데 그 브라우저는 얘를 지원하지 못하면 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을 쓰면은 표준은 지원을 해줘야지. 웹브라우저를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은 끌고 가야 되겠지. 근데 거기에 옵션으로 국제 표준 말고 이 웹킷 방식을 쓰면 크롬이나 사파리 방식을 쓰더라도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야 그 브라우저를 좋아하겠죠. 쟤는 표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플렉서블 박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117페이지 그림 보세요. 117? 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홈페이지를 만들면 자, 제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갈까? 메뉴가 들어갈까요? 메뉴. 똑같네. 예, 메뉴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거랑 똑같다고? 이 책하고 똑같아요. 이 책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 제 화면이.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넣는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여기 보면은 첫째 메뉴판이 나와야 되는데 메뉴판에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모바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럼 여기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요. 메뉴. 이 글자. 이거는 글씨를 써도 되고요. 그림을 써도 되고요. 글씨나 그림. 예. 그 다음에 펼쳐지죠? 누르면 뭐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이걸 누르면 가긴 가는데 예, 요거는 그냥 폼이었는지 눌려도 안 가네요. 여기는 안 가고 이걸 눌러야 가게끔 돼 있네요. 예.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뭐뭐를 제공할 거냐 이거죠. 게시판은 제가 만드는 연습은 할 거예요. 우리 게시판 만드는 거 제로보드 쓰는 거 세팅만 해놨잖아요.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한다든지 이걸 누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 우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정보가 들어가야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숙제를 해오라고요. 아니 숙제가 아니라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책에 있는 거 실습하지 말고 여기다가 선생님 내용을 쓰면 선생님께 바로 실습이 되잖아요. 그건 준비해 오셔야지. 뭐라고 쓸 건지. 뭐라고 쓸 건지는 본인이 준비를 해와야지. 본인이 쓸 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여기 나타나고 얘를 누르면 여기 나타나고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갤러리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컬러로 변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클릭하면 이 그림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어려운데 이거는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다 이 책에 있는 거니까. 이 책에는 그림이 한 100개 있어. 내가 많이 넣고 싶어 그럼 많이 넣어야지. 그런 거는 본인이 준비를 해와야 돼. 저번에 그건가요? 우리 그거 모바일 홈페이지 할 때. 그거 할 때 그거 역동하게 할 때 그거 그런 큰 거 이건 소스가 또 달라요. 아, 이건 또 소스가 달라. 다 달라. 우리 모바일 할 때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모바일 할 때는 그냥 링크 쭉 쓰는 건데 얘는 달라요. 또 CSS가 달라. 이거 할 때 좀 애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셔야 돼. 소스는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